챕터 1의 안전관리의 개요. 여기서 안전관리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죠.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의 정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죠. 인간 조종의 이념을 토대로 하여 사업장 내의 재해 요인을, 첫 번째는 재해 요인입니다. 재해 요인. 그래서 재해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이를 제거하여 산업 재해 발생의 미연에 방지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해서 재해를 미연 방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 관리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발생한 재해. 자,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적절한 조치를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됩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대책 마련 뭐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우리가 재해 요인과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건가, 그것이 바로 안전관리의 어떤 정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겠고, 자,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죠. 목적. 자, 그러면 안전관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뭐 여러분들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생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안전과 그 다음에 작업의 능률. 자, 안전관리를 잘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또한 작업의 능률이 향상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우리가 작업자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해주는 그런 어떤 생명 존중이 되겠죠. 생명 존중. 생명을 존중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목적이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뭐죠? 인간의 생명 존중이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해주고,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하죠. 누구는 뭐 소중하지 않고 누구는 소중하고 이런 것이 없죠. 나름대로 다 소중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래서 모두가 소중합니다. 또한 사회 복지를 증진한다. 그래서 복지를 증진시킨다. 처우 개선이 되겠죠. 세 번째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생산성을 향상을 한다. 생산 향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제적 향상이다. 경제적 향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그만큼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그런 부분. 다음 안전대책의 3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래서 안전대책, 대책의 3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가? 3원칙. 자, 여기서는 안전대책 중심적인 내용을 대해서 예전부터 3위로 강조했다. 그래서 3위가 있죠. 3위. 자, 3위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이 있죠. 기술. 이것을 우리가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이것은 education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규제가 있죠. 규제. 규제는 enforcement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 대책, 교육적 대책, 그 다음에 규제적 대책,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술적 대책. 기술적 대책은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엔지니어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3.2라고 그랬죠. 여기는 또한 기술적 대책 혹은 공학적 대책이라고 한다. 공학적 대책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안전설계, 그 다음에 작업 행정의 개선, 그 다음에 점검 보존의 확립,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간다.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뭐죠? 교육적 대책이 되겠죠. 교육적 대책. 자, 교육적 대책에는 어떤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지식이나 기능이 결여되지 않도록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그래서 여기는 안전교육과 그 다음에 어떤 겁니까? 훈련. 적용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세 번째는 규제적 대책은 어떤 것인가? 규제적 대책. 자, 여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죠. 다음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래서 단속이나 감독 또는 관리적 사항으로서 여기는 단속, 감독 이런 관리적 사항이 들어간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고 각종 규제 및 수칙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전 종업원의 기준을 이해하고 경영자 및 관리자의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부단한 동기부여와 사기 향상을 하는데 규제적 대책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5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기준을 선정한다. 적합한. 기준을 설정한다는 거. 기준 설정. 다섯 번째 뭐죠? 부당한 동기부여와 사기 향상. 그래서 동기부여와 또한 사기를 향상시킨다는 거 살펴봤어. 3위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은 안전점검의 종류입니다.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우리가 안전점검. 자, 안전점검은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되겠죠. 안전점검은. 그래서 안전점검을 한 이유가 뭡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결국은 위험 요인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상점검이 있어요. 일상점검. 자, 우리가 일상점검. 일상점검은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죠.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 그래서 사업장이나 혹은 많은 학교시설 이런 부분들, 가정 이런 부분은 시작하기 전 또는 종료 시 수시로 점검한다. 그래서 시작 전후로 수시 점검, 수시를 점검한다는 거. 특히 이제 우리가 학교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시 점검한다는 거. 또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정기 점검. 자, 정기 점검은 우리가 어떤 스케줄, 정비를 하는 그런 스케줄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스케줄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주간 점검이 있을 수 있고 주간. 그래서 매주마다 점검하는 그런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월간 매월 점검하는 것이 있겠고 또한 1년에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서 점검해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특별 점검이 있어요. 특별 점검. 이 특별 점검은 어떨 때 합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기 점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갑자기 태풍이 분다든가 또한 지진이 발생했다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어떤 불변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점검하는 것을 여기서는 특별 점검이다. 그래서 그 예가 이제 태풍이라든가 혹은 지진 뭐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특별 점검을 진행해야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은 안전관리 규정의 포함 사항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안전관리 규정의 포함 사항. 자, 안전관리 규정의 포함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거기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래서 사고 및 재해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고 및 재해가 발생했으면 그것을 조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또한 그 사고로 해서 재산 피해가 어느 정도, 인명 피해는 얼마고, 몇 명이고, 부상자가 몇 명 발생했고, 또한 재산 피해가 얼마 정도 발생했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안전관리 규정에 포함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편지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변화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안전표지를 또한 우리가 적재적소에 이렇게 결국은 비치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는 위험하다, 위험 표시를 한다든가 혹은 통행을 금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출입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안전관리 규정에 포함될 사항이고, 다음은 재해율 평가지수입니다. 재해율 평가지수. 자, 이것도 아주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한 상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재해율 평가지수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재해율 평가지수 산정의 의미는 어디 있는가? 자, 우리가 재해율을 왜 산정하는가? 재해율을 산정하는 이유. 여러분들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될 겁니다. 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발생 경향을 파악해서, 자, 어떻게 우리가 재해를 발생하는가? 그래서 재해 경향을 우리가 파악을 한다. 재해 경향을 파악한다. 재해 경향을.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재 형태를 또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미리 예측. 예측을 해서 이와 같이 재해 여러 가지 수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사고의 어떤 예측을 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한 재해율 평가지수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는데 우리가 평가지수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평가지수를 이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평가지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평가지수. 평가지수에 대해서 살펴보죠. 중요합니다. 자, 평가지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죠. 연천인율이 있어요. 연천인율. 자, 연천인율이 있다. 천인율. 중요하겠죠. 자, 연천인율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냅니까? 연평균 근로자수가 있겠죠. 근로자수분의 여기에 분자는 어떤 게 되죠? 연간 피해자수. 몇 명이 사상이 입었느냐? 피해자수. 이렇게 해서 얼마를 곱해줍니까? 1000을 곱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연천인율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근로시간의 변동이 많은 건설업종에는 이것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빈번을 하기 때문에 적용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수율이 있어요. 도수율. 자, 도수율. 도수율은 어떻게 우리가 나타냅니까? 이것도 연근로자수. 이거는 연근로자수가 들어갑니다. 근로자수.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죠? 재해가 얼마나 발생했는가? 재해 발생수가 들어있죠. 재해 발생수. 발생수가 들어가고 얼마나 곱해주죠? 이거는 100만을 곱해준다. 그래서 10의 6승이 들어가는 거죠.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재해 발생 건수 일반적으로 4일 이상 요항을 요하는 상해 사고 기준이다. 그래서 재해 발생 건수는 기준이 있죠. 4일 이상. 4일 이상 어떻게죠? 요양이 요하는 그것을 기준해서 여기에 재해 발생 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은 강도율이 있습니다. 강도율. 자, 강도율. 강도율은 어떻게 나타내죠? 연근로자 수분의 근로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근로자 수.
근로자 수문에 근로 손실일수. 근로 손실일수. 사고가 나면은 우리가 일을 못 하죠. 그것이 며칠인가? 그것이 이제 근로 손실일수가 되겠죠. 곱하기 1000을 곱해주는 것이 강도율이라는 거. 근로 손실일수는 장애 등급에 따라 50에서 7,500일까지 등급별로 구분한다는 것. 이거는 등급 구분한다는 것. 등급별로 구분이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종합재해지수가 있죠. 종합재해지수. 재해지수가 있습니다. 재해지수. 자, 이것은 우리가 강도율과 토수율을 동시에 고려한다. 그래서 강도율과 그 다음에 토수율을 동시 적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고로 종합재해지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종합재해지수는 결국 누트에 들어가서 토수율과 그 다음에 강도율을 곱해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집단의 안전 성적을 비교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 성적을 우리가 비교할 때, 그래서 기업체별로 이제 우리가 비교할 때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면은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주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불안전한 행동의 종류입니다.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행동. 행동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불안전한 종류, 불안전한 상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어떤 모티브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 자, 이 불안전한 행동은 어떤 것을 우리가 불안전한 행동이라는가? 재해 발생 연결된 행위를 총칭한다.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이라는 것은 재해의 어떤 재해 발생 동기를 부여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항상 어떤 고민을 한다든가 어떤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다든가 또한 어떤 고민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죠? 현장에서는 집중을 결여시키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것이 결국은 사고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불안전한 행동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처럼 형태적 분류가 있고 형태적 분류가 있습니다. 형태적 분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전관리를 실제 추진하기 위한 입장에서의 분류 방법이 있죠. 그래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불안전한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죠. 구분.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가? 불안전한 행동의 구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죠. 구분. 자, 구분은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첫 번째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한 장소 접근입니다. 위험한 장소. 자, 위험한 장소에 가지 말라는데 장소에 이제 접근하는 거죠. 접근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거기에 쭉 나와 있어요. 전도 위험 장소 접근, 협착 장소 접근, 그 다음에 매몰 위험한 장소 접근. 전부 다 이제 접근하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되는데 접근해서 사고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동기가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전장치 기능 제거입니다. 그래서 장치에 대한 기능을 제거한다. 이것은 제가 프레스를 예를 들면은 프레스에 이제 금형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손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수광기와 투광기에 있는 강전 센서가 있습니다. 강전 센서가 우리가 고속도로를 통과하면은 차량을 개수하는 그 부분에도 강전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과하면은 카운터가 하나씩 올라가죠. 그와 같이 프레스 기계에도 이제 그런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손이 들어가거나 물체가 접근하면 프레스가 작동이 정지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센서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손이 들어가도 프레스가 작동돼서 손이 이렇게 절단이 된다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계기구의 잘못 사용. 기계나 혹은 기구의 어용이죠, 어용. 남용이죠, 남용. 남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계기구의 잘못 사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장 보호구의 잘못 사용. 이것은 사로 해야 되겠죠. 복장, 그 다음에 보호구. 보호구의, 그 다음에 남용이 되겠죠. 잘못 사용이니까. 다섯 번째는 운전 중인 기계장치의 손질. 운전하고 있는데 기계장치를 손질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계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회전하고 벨트가 또 뭐 이렇게 또 회전하고 그러면 거기에 손이 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불안전 속도 조작. 속도 조작. 너무 가속으로 이렇게 어떤 기계를 작동한다든가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죠. 물건이 뭐 부품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공구가 또한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험물의 취급 부지. 그 다음에 불안전한 상태 방치. 불안전한 상태가 또 방치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불안전한 자세 및 동작. 그 다음에 감독 및 연락 불충분. 이와 같이 감독자의 어떤 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쭉 해서 10가지의 어떤 그런 불안전한 여러 가지 그런 행동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재해 발생의 기본 원인 포엠입니다. 재해 발생. 자, 재해 발생 기본 원인. 기본 원인에 여기에 포엠이 있죠. 포엠이 있습니다. 자, 재해 발생 기본 원인은 인적 요인이 있죠. 인적 요인. 그래서 자, 기본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기본 요인에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첫 번째는 인적 요인 있다. 인적 요인. 이거는 뭐죠? 맨 팩터가 되겠죠. 맨 팩터. 사람.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설비적 요인. 설비적. 기계가 되겠죠. 설비적 요인이 되겠고 이것은 머신 팩터가 되죠. 머신. 머신 팩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작업적 요인. 작업적 요인이 있다. 자, 이거는 미디어가 되겠죠. 미디어가 되겠고 자, 관리적 요인이 있죠. 이것은 매니지먼트 팩터가 되겠죠. 매니지먼트 팩터가 된다. 자, 인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심리적 원인, 생리적 원인, 직장 내 원인. 그래서 심리적, 그 다음에 생리적, 또한 직장 내 원인이 있다. 자, 심리적 원인은 말 그대로 망각을 한다든가 또한 어떤 고민이 있다든가 집착을 한다든가 이런 거. 생리적 요인은 피로나 수면 부족, 또한 음주, 고령, 신체 기능. 직장 내 원인은 어떻게 되죠? 직장의 어떤 동료 사이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리더십의 어떤 부족, 대화의 어떤 그런 관계가 되도록 연결이 안 되는 거. 그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설비적 요인은 네 가지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의 어떤 결함이겠죠. 설계상의 어떤 결함에 의해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호장치. 어떤 방호장치의 불량. 그래서 덮개가 있어야 되는데 덮개가 없다. 울이 있어야 되는데 울이 없다. 뭐 이런 것. 또 있는데도 그것이 여러 가지 좀 허술하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또한 표준화 미흡. 표준화가 미흡하다. 그 다음에 정비 점검 미흡. 정비라든가 또한 점검 이런 것이 소홀히 했다.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작업적 요인은 어떤 것입니까? 작업적 요인은 작업 정보의 부적절. 그 다음에 작업 자세, 작업 방법의 부적절, 작업 동작의 결함. 또한 작업 공간의 부족, 작업 환경의 부족함.
그래서 작업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는 거. 작업 어떤 공간이 좁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작업의 어떤 동작의 어떤 그런 부분에 결함이 있다. 그것도 이제 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적 요인이 있죠. 관리적 요인. 관리적 요인은 관리 조직의 결함. 그래서 관리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다. 결함이 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규정 매뉴얼 미비치 불철저. 그래서 균형이나 혹은 매뉴얼이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제대로 안 지키면 또 사고 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어떤 스타일은 전부 다 머릿속에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선진국 엔지니어들 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알아도 매뉴얼을 펼쳐놓고 그 매뉴얼의 어떤 순서 프로시저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첫 번째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엔지니어들이. 그 다음에 교육 훈련 부족. 교육이나 또한 훈련이 부족해서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성 배치 불충분, 건강관리 불량. 그래서 적성에 맞지 않는 어떤 작업을 시킨다. 그것도 하나의 사고에 유발할 수 있는 동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하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 결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도, 감독, 결여까지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